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1일 토요일 동짓날 아침에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무엇을 하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에이브러햄 링컨. 감사 스마일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스님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고의 자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코인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입니다. 강남 건물주는 부동산입니다. 미국 주식하는 사람은 애플,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한국 주식하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건강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동짓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탄핵 가결 이후에 지난 주말 압구정하고 부가현, 뉴타운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맞서는 게릴라식 거래가 시장 분위기를 지켜주고 있는 중이고요. 게릴라식 거래는 대기 수요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보다 돈이 무섭다. 서울 중급지 이하와 수도권은 개헌보다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지금 1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리틀백님께서 전망해 주셨는데 과연 리틀백님 예상 전망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되겠죠. 네, 공교롭게 또 오늘 21일 GTX A D-7일입니다. 7일. 와,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GTX A 개통 기대하셔도 좋다는 이야기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한 5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아침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파주에서 양주 구간이 지난 12월 19일 그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남양평에서 이천까지 그리고 인천에서 안산까지 그리고 김포에서 파주까지는 앞으로 개통될 예정이고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2조 자금 조달 막혀서 대장 홍대선이 결국에는 연내 착공이 지금 무산됐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연내 착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조 원대 그 GTX BC 사업들이 몰리면서 자금 조달이 지연된 탓에 내년 상반기로 지금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대장 홍대선이 상반기, 그러니까 즉 내년 3월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겠다고 일단 먼저 올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 많은 부천 대장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거주하셨던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특히 덕은 상암동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던 노선인데 안타깝게도 착공이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3월에는 아마 착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철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저 또 공부를 하고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철도 개통일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렵고 철도 착공하는 시기도 계획보다 항상 늦춰지는데 대장 홍대선은 그래도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좀 늦춰진 이런 소식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대장 홍대선의 실제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 홍대선 자금 조달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 뿐이고 자금 조달이라든지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착공은 이르면 내년 3월 가능할 것을 보기 때문에 따뜻한 또 봄이 오면 또 분명히 대장 홍대선 착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또 늦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GTX A 제가 올 초에도 개통 12월 28일 날 한다. 그리고 올 여름에도 한다. 심지어는 D-30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때도 믿지 못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어찌됐든 간에 GTX A가 12월 28일 날 개통을 하고요. 27일 날 개통식을 하니까 정말 이 대전 홍대선도 정말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꼭 착공을 하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하고 응원 드립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잠잠하던 수색 증산 뉴타운에도 벼뜬다. 증산 4구역 정비사업 속도를 낸다. 저는 이 소식을 지난주에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신문 기사에 났네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의 증산 4구역이 서울시 인가 초입기에 들어갔고요. 연내 인가를 획득하고 내년 초에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주 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최고 41층 3,568세대 대규모 단지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계획을 96% 찬성으로 가결했고요. 일단은 이번에 주민들이 의결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상반기 중에 아직 시공사를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추정 분양가는 다들 한 뭐 10억에서 12억 정도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서울시의 84 기준으로 이제 14억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도 지금 13억 8천에서 14억 2천이면 뭐 옵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자 후불제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15억이 또 넘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확장비, 옵션, 뭐 이자 후불제가 들어가면 이제 15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은평구가 이제 새 아파트가 이제 15억, 14억에 분양을 한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심스럽게, 거기는 이제 84가 일반 분양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제 84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뭐 안 되겠지만 74 기준으로 따져도 최소 12억에서 13억이 아마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거고, 또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비싸게 분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그제 기준으로 해서 또 환율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여러 이제 이런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마냥 신축 분양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내 자금 여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새 집을 또 원하기 때문에 그건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평구 불광 5구역에 최고 35층 2,451세대 교외 부지는 제척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392세대 임대주택으로 공고하고 조감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잘 와닿지는 않을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은평구에 있는 3대장 중에 불광 5구역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빨리 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불광 5구역에 또 감사 스마일 또 찐팬이라든지 또 애청자분들 중에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존의 중층 판상형 배치에서 벗어나서 단지 중앙에 고층 텐트형 배치를 도입해가지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금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불광 5구역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오인섭님의 부자노트에서 25년 주택시장 상고하저 가능성은, 어떤 분들은 상고하저다, 어떤 분들은 상저하고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물론 뭐 조기 대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시장이 또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지금 서울 주요 단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보다 돈이 무섭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집 마련하기 또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고, 또 조기 대선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탄핵의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 부분 아파트를 갖다 지금 짓지 못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특히 서북부 운정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서대문, 마포, 은평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일산, 동구, 서구가 새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서대문도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서대문의 전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강남 쪽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송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던 길에 보니까 버스 막차 시간이 12시에서 1시까지로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아, 서울시는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 노선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을 갖다 선호한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고, 제가 오윤섭님의 부자 노트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상고 하저가 되기 위한 최대 변수는 역시 탄핵 심판이고요. 2월이든 3월이든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시장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향할 것이다. 만약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현재 탄핵 전국에서도 신고가 행진 중인 압구정 재건축 시장도 추격 매수가 끊길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제 추론은 탄핵 심판 인용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한다는 전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실질금리도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그런 시점하고 탄핵 전국이 이런 것들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저는 내년 설 명절 이후 2월에서 3월 달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가장 몰릴 것 같고, 또 5월 31일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뭐 비과세 물건들이 내년 6월 1일 전에는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저희 찐팬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매를 갖다 잡아야 되느냐,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질 때 잡아야 되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드렸냐면, 내년까지 더 떨어질 요인은 좀 덜 보인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1월 31일 전, 뭐 설 명절 전에라도 지금같이 날씨 춥고 이런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시점에서 금매라든지 좋은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잡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자신있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25년 하반기엔 역대급 입주 물량 감소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년 하반기에 이것들이 딱 맞물릴 때 살 거야, 아니면 이걸 맞물릴 때 내가 내 집을 매도할 거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좀 급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를 하시고, 나는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매도 타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 6월 1일 전에는 꼭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 시장에 참여를 안 할 것인지, 포기하고 관망할 것인지를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윤섭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 매주 제가 보고 있는데, 감스님들도 오윤섭님의 부자노트의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2025년을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5분 안에 되는 것 같은데, 리틀백님이 총보다 돈이 무섭다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1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정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또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행복한 동지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